사찰은 모름지기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 품격과 운치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이곳 길상사에 와보시면 그런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으셨다면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찾으시고 손님들과 담소하는 그윽한 공간, 지대방에서 살짝 구경 좀 하려 합니다. 무말랭이가 아니라 느타리 버섯을 잘 말려 놓았네요. 재밌는 게 이 느타리를 말려보니까 능이 냄새가 나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게 딱 능이 향이에요. 능이 아시죠? 송이철에 나오는 호랑이 무늬의 살짝 무섭게 생긴 귀한 버섯. 능이가 이제 저는 능이 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약간 간장 같은 그런 짭조름한 그런 향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일능이 이송이, 그런 능이에서 짭조름한 간장 맛이, 스님의 다실 겸 주방, 세상에나 예쁘고 화려하면서도 기품과 역사를 나름대로 품고 있는 저 그릇들. 계절에 따라 오시는 손님들 취향에 따라 또 내놓는 음식에 따라 저 그릇들은 용처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화려하고 비싸게 보이는 물건들 중에는 나라면 아마도 내다 버렸지 않았겠나 싶은 저런 입 빠진 그릇들이 숨바꼭질이나 하듯 여기저기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탁 깨지지 않으면 이 빠진 거는 제가 대체로 그냥 써요. 근데 사용합니다. 그거는 많이 깨졌는데요. 많이 깨져도 사용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뚜껑이 없는 이 상태로 그분이 저를 줬어요. 줬는데 이거 뚜껑이 없이 누구한테 뭐를 내기는 좀 민망했는데 도자기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 뚜껑을 좀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맞췄어요. 이거는 유럽 거고 이거는 한국 겁니다. 근데 뭐 또 조화스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거 제 짝 아닌 줄 아는 분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페르시아 궁중에서나 썼을 법한 붉은 유리컵. 유리전 예쁘지요. 근데 짠 이렇습니다. 그게 왜 이게 아까우냐면 야가 살아온 연대가 있잖아요. 야 같은 경우 오래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거쳐서 나한테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대나무 젓가락에 방자 유기 숟가락, 그리고 연꽃무늬 밥그릇. 식사 도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접시는 유럽에서 물 건너 온 건데 저기에 뭘 담을지 궁금하네요. 누구나 압니다. 국물 우린다는 거. 뭔 재료인지 몰라도 색깔 한번 예쁘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싱싱합니다. 우리 스님 참 좋아하는 김무침 재료. 이거는 밥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길면 바쁠 때 이렇게 길어질까 봐 조금 이렇게 약간 짧게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간장하고 들기름 묻혀서 양념. 해보신 분만 압니다. 저거 손목힘 무지 들어가지요. 물기는 많이 뺄수록 좋고 스님 애쓰시는 저 나물 섬쑥부쟁이 울릉도에서만 나오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진간장. 네, 밑간 정도만 하면 돼요.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이따가 양념간장을 할 거니까. 많이 주물주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간 들어가면서 이렇게 털기만 해도 간이 들어가거든요. 직간장 넣고 이거 묵은 나물에는 우리는 꼭 들기름을 씁니다.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훨씬 낫는 것 같아서. 다시마랑 버섯이랑 밥에 같이 넣을 거라서 이렇게 놨다가 이제 조금 불리면 되거든요. 다시마는 너무 끓이면 미끈미끈해지거든요. 다시마는 이쯤 돼가 꺼내도 돼요. 저런 재료로 국물 내면 MSG라는 거 화학 조미료 필요 없을 테고 국물 우려낸 다시마 재활용한답니다. 물론 표고도 그냥 버릴 리 없지요. 여전히 딱딱한 기둥은 따로 잘라냅니다. 저 버섯 기둥은 그냥 버리나 어딘가 쓸모 있지 않을까? 기둥이라 그런지 다 일단 물을 담아가지고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된장 그런 거 끓일 때 끓여 먹어요. 실제로 저 버섯 기둥 재활용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부드러운 삿갓은 밥 위에 올라가고 네, 아까 버섯하고 다시마 불린 물이거든요. 색깔 예쁜 거 좀 보십시오. 소태 밥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요만큼은 주먹밥을 할 거고 콩이 들어간 거는 주먹밥 할 거고 여기는 비빔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같이 다 이렇게 깔아도 돼요. 버섯이랑은. 표고버섯을 솔솔 흩뿌려 줍니다. 이미 다시마가 들어가 있고 울릉도 쑥부쟁이, 부지깽이 나물이 모든 재료를 풍성하게 뒤덮어 버리는군요. 너무 많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나물이 나중에 그 물을 덜게 먹어가지고 밥 풀 때 고실고실해요. 밑에 넣어버리면 양 조절하기도 어렵고 물량. 명품 나물밥이 탄생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소개하고 가지요. 헌행주 쓰는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모아가 이렇게 같이 해서 누볐어요. 왜냐? 떨어진 행주를 너무 오래 쓰면 첫째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싱크대 같은 거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물 같은 거 묻힐 때도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렇게 마찰이 생겨가 여기에 다 막 색깔이 변하고 상처가 나거든요. 그렇다든가 뜨거운 거 이렇게 끓는 것도 여기 딱 올려서 쓰면 여기에 바로 올릴 확률도 없고 아주 뜨거운 거는 여기다 놓고 써요. 여기다 이렇게 탔죠. 이렇게 여기도 아주 뜨거운 거는 여기다 올려요. 우리가 물건을 사실 우리는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쓰는 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서 다 그렇게 되는 일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조선 쪽파 써는 줄 알았습니다만 색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확 달라져 보이죠. 색감이. 참 파는 오신채라 피하는 것도 있겠군요. 뭘 꺼내시나? 진간장입니다. 반드시 진간장 쓰셔야 한다. 이게 효소입니다. 효소라 몸에 좋다고들 하는데 영양학은 잘 모르겠으나 우선 저 색깔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 앵두도 들어가고 도마도도 들어가고 뭐 그런 과일들,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 들어갔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참깨. 참깨도 안 아끼고 아침에 우리는 죽을 먹는데 죽 먹을 때 죽 반찬으로도 좋고
근데 일반인들도 보통 우리 절의 식구들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제가 후추를 좋아해서 이런 데 후추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김 무침에도 후춧가루라. 참기름은 나중에 넣어도 되거든요. 사각사각 소리 좋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쉽게 하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뭐 안 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안 하려 그러고 무조건 맛있다고. 내가 해주면 맛있다고 그러고 잘 먹으려고 그래요. 참기름. 이거 뭐 손에 묻히지도 안 하고 너무나 좋은 음식이에요. 사각사각 소리가 잦아들었으니 잘 묻혀진 모양입니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접시에 한국 토속 음식이 기품 있게 올라앉았네요. 콩나물은 물을 최대한으로 적게 넣고 아삭아삭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고 소금을 넣고 끓여요. 다르죠. 물을 많이 넣으면 물이 끓는 동안에 콩나물이 너무 익어가 물렁물렁해지요. 조금 넣으면 빨리 김이 나서 아삭하게 삶아지죠. 붉은 구리 냄비, 목재 뚜껑이 정갈한데 콩나물은 탱탱하고 저 양념 색깔의 조화를 좀 보시라. 빨리 물을 적게 붓고 빨리 삶아서 따끈따끈하게 먹는 거. 아삭아삭하고 따끈따끈하게. 양념을 지나치게 많이 안 넣는 거. 양념이 너무 많으면 콩나물에 이게 맑은 음식인데 양념 맛만 들거든요. 저 아삭아삭하고 따끈따끈한 콩나물 무침, 저 접시에 담기는 모양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 접시에 유럽 사람들은 먹지 않는 아삭아삭 우리 콩나물. 느타리 버섯을 잘게 찢고 계십니다. 저도 음식 취재 꽤나 많이 했지만 버섯을 무말랭이처럼 저렇게 말리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버섯 말랭이라고 해야 하나? 식용유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좀 기름을 약간 넉넉하게 두르세요. 후라이팬에. 튀기는 거는 아닌데 볶는 거거든요. 느타리 그렇게 해주면 드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느타리인지. 우리 명하게 아버지 아침에 멸치인 줄 알았다고. 올리브유로 볶고 있는 느타리 버섯 말랭이. 이게 느타리가 약하잖아요. 이렇게 타버릴까 봐. 처음에는 조금 뜨거워야죠. 이렇게 해서 양념간장을 이 뜨거운 후라이팬 자체에다 부어야 돼요. 이러면 그 볶아진 고실고실한 맛이 그냥 살아있어요. 어떤 양념이 들어갔나 한번 살펴보죠. 진간장, 직간장 쓰면 안 됩니다. 짜서. 이 고추장을 넣어서 진간장은 많이 안 넣어도 돼요. 효소인데. 효소도 살짝 곁들이고요. 고춧가루는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깨소금. 잘 섞은 다음 참기름일 겁니다. 저거 팔팔 달이면 그냥 보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풋고추 같은 거 좀 넣어도 되는데 안 넣었어요. 스님의 후추사랑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이게 하늘하늘 살아있는 이 맛도 재밌어요. 볶았으니까. 그런데 아무나 볶는다고 다 저렇게 될까요? 음식 인테리어에서 깨 빠지면 섭섭하죠.
버섯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네요. 이 냄새를 찍어야 돼요. 진짜 카메라맨은. 이 냄새 이거 봐요. 지금 얼마나 좋은 김과 냄새가 나는지. 아, 맛있는 냄새. 이렇게 이게 요거는 주먹밥 할 거라서 아까 제가 한쪽으로 했죠. 이렇게 해서 우선 뭉치는 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잘 섞는다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콩이나 버섯이 으깨질 수 있으니까 살랑살랑 잘 비벼서 야구공과 골프공 중간 크기면 딱 좋습니다. 이때는 힘을 살짝 넣어주셔야 부슬부슬 흩어지지 않겠죠. 대나무 젓가락, 유기 방자 숟가락, 그리고 가마에서 구워낸 도자기 그릇. 스님의 주방은 다실이기도 하면서 민속문화 전시관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엄마들이 이렇게 앞치마하고 있다가 뭐 들에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 또한 그릇이잖아요. 이 앞치마가 뭐 그릇이 되잖아요. 앞치마도 그릇이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십니다. 이런 그렇다면 저 도마도 아주 옛날에 쓰던 도마인데요. 이게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깊이 패져가지고 지금은 도마로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릇이 꼭 이 뭐 도마만 쓰라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서 쓰면 또 좋은 그릇도 되고 꽃을 꽂으면 꽃을 얹으면 또 화기가 되고 뭐 저는 한 가지가 꼭 뭐 예를 들어서 컵은 꼭 물만 먹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대로 응해주는 게 그릇이에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 뭐지? 연잎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화분에 있고 논에 있을 때는 꽃 그냥 이파리지만 내가 지금 쓸 때는 이게 그릇이거든요. 제가 옛날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꼭 우리가 뭐 요런 그릇만 쓸 필요도 없고 오늘 같은 날도 이거와 이거와 같이 이렇게 써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스님한테 걸리면 뭐든지 그릇이 된다. 이게 사람들이 찬압인 줄 알거든요. 찬압이라고 있죠. 옛날에 나무로 해서. 근데 이거는 찬압이 아니고 접시입니다. 조선 시대 건데 후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안 돼도 다 100년씩은 된 그런 접시들이에요. 오칠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이지 주먹밥이 저렇게 차려지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컬처 샥, 문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스님의 식탁에서 동서양의 개념 따위는 사정없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었죠. 밥은 그릇 때문에, 그릇은 밥 때문에 서로서로 더 빛나고 거기에다 고소하고 쌈박한 양념까지 가세하네요. 미나리하고 참기름하고 간장만 넣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지 뭡니까. 자, 이제 스님 드시는 모습 촬영합니다 말씀드렸더니 옆자리에 건장한 외국 여인이 함께 앉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아버지는 독일, 동서양 다문화 가족인데 이름은 민들레. 길상사에 머문 지 4개월쯤 되었다는데 무슨 사연으로 두 분이 함께 생활하시는지 그 까닭을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민들레 씨 이야기를 소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뭐 좋은 그릇이 비싼 그릇이 좋은 그릇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음식에 맞는 그릇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약간 맑은 그릇하고 뭐 겨울이나 가을에는 녹그릇이나 약간 뭐 갈색 톤이나 이런 종류의 그릇을 도자기 같은 것도 그렇게 쓰는데요. 계절 감각은 좀 염두에 두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음식의 공간은 자유. 보십시오. 얼음 커피를 도자기에 담고 받침 그릇은 오칠한 목기. 좋다라기보다 좋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좋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조화롭고 거기에 부합하는 거. 주먹밥 올려놓은 저 목련잎. 세상 어떤 접시가 저보다 더 어울릴까요? 저 행주치마, 움푹 파인 도마, 사찰 음식이란 이름표를 달고 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음식들이 차고 넘치는 이 시절에 스님의 자유분방하면서도 격조 있는 밥상 내음새가 우리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고 있네요.